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9일 6월을 마감하는 6월의 마지막 부산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조교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6월을 마감하는 경마입니다. 그렇죠. 또 1경주부터 9경주가 준비가 돼 있고 그 중간중간에 교차, 제주 6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 장마 기간으로 접어들어서 주로 상태를 꼼꼼히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금요일 날 또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 또 논두렁 경마의 가능성을 꼭 열어놓으셔야 돼요. 어떤 마필이 불량주로에 강할 것이냐, 이것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 일반주로에서는 좀 약한 마필이 있는 반면 또 불량주로만 만나면 비 오는 날만 되면 그렇게 유독 잘 뛰는 마필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꼼꼼히 체크하셔서 붙어본다면 그렇게 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금요경마고요. 또 배당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잘 좀 집약을 해서 한번 멋진 승부 펼쳐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주로 선행형 마필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로도 그렇고 또 비도 온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선행권에 나가는 마필들을 매 경주마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금요경마 강백호가 강팀장이 준비한 경주는 7경주입니다. 자, 메인 경주로 메인 승부처로 7경주를 준비를 했고요. 강백호는 5경주와 마지막 9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만큼 참고하셨다가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자, 강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6월 29일 그냥 왔다 왔어 방송 1경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1경주 경주거리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총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들도 있지만은, 자, 현장에서는 5번 킹스파워 그래도 첫 입상을 해본 마필이고 거기에 거리를 줄인 8번 다크 템플러. 자, 그 가운데 레이스 전개에는 8번 다크 템플러가 오히려 5번 킹스파워보다는 좀 더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떨까요? 예, 일단 스타트 능력에서 단연 앞서 있죠. 5번 킹스파워는 좀 강하게 밀고 나와야 될 마필인 반면 8번 다크 템플러는 게이트 이탈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또 외선에서 빠른 스피드 대결에 나설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주로 특성상 불량주로를 만났을 경우 8번 다크 템플러는 굉장히 철저히 외선을 스피드로 공략할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경쟁력을 논할 수 있고 무엇보다 1000m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워도 다시 한번 3착은 이제 그만 강력한 입상 도전 나설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 다크 템플러는 거리를 줄여 나왔고 문중원 기수에서 이제는 이성재 기수로 기승 교체를 했고 직접 훈련을 한 8번 다크 템플러를 저희 방송에서는 배팅권에 중심에 놓고 때려보자라는 건데요. 자, 5번 킹스파워 부담 중량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이번 경주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직전 경주에도 4코너를 외곽을 돌아서 올라오는 끝걸음이 좋았는데, 자, 공교롭게도 직전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재 기수가 지금 8번 다크 템플러에 기승을 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8번이 좀 더 레이스 전개라든지 마필의 능력은 좀 더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출전 주기를 빠르게 잡고 나온 4번 썬더 샤워, 거기에 6번 브레이킹 뉴스, 외곽에 9번 글로벌 퀸이라는 마필이 발이 빠른 마필들입니다. 자, 하지만 9번 글로벌 퀸은 좀 외곽으로 좀 밀려있지만 안쪽에 4번 썬더샤워라는 마필도, 자, 직전 경주 선행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00m에서 무뎌졌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중에 비가 오죠. 금요경마 주로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4번 썬더샤워라든지 6번 브레이킹 뉴스 이 두 마리를 꼭 안고 가셔야 되는 마필이 되겠고요. 3번 조이풀 메모리 같은 경우는 공백을 갖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유현명 기수가 아무리 직조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이 마필은 발이 빠른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번 조이풀 메모리는 공백에 비해서 좀 인기를 끌겠지만은 저희 방송에서는 8번 다크 템플러는 왔다, 8번을 놓고 5번 킹스파워와 4번 썬더샤워, 거기에 6번 브레이킹 뉴스 이런 마필,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경주 경주거리 1200m가 되겠고요. 3세 이하 경주입니다. 자, 전력 차이는 크지 않고 뭐 현장에서는 직전 경주에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도 있고 공백을 갖고 나오는 마필들의 접전 경주인데 직전 경주에 우리 강 팀장님께서 깜짝 놀랬던 3번 머니 블랙홀 이게 30주 만에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6주 만에 7시대 기수, 적임 기수고 그렇죠. 뭐 여기서는 와야 되지 않을까? 1200이니까요. 이제 승부지가 관건인데 아낄 이유만 없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논할 수 있죠. 저는 뭐 사실 직전에 이렇게 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과시한 그것도 공백을 뛰어넘어 1600을 아주 뚝심으로 밀어붙이는데 이번엔 거리적으로 1200이거든요. 게이트 조건도 더 좋고요. 강력한 지구력 승부를 펼칠 것이고 또 편성상 1200이기 때문에 빠른 선임 능력까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마필이 작년 10월 달에는 선행마였습니다. 근데 실격을 한번 당하고 외부 휴양 갔다 오니에 직전에 21조에서 기적의 적토마 지난주 1600m에 뛰었죠. 자, 그 녀석과 같이 동반으로 124배를 터뜨려 먹은 마필인데 뭐 최시대 기수가 21주에서 강한 승부를 해주는 아주 그런 기수기 때문에 자 3번 머니 블랙홀을 그래도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다. 문제는 8번 블랙실드가 발이 빠릅니다. 아무리 발이 빠르다 하더라도 직전 경주에 워낙 뒷심 여력이 짧은 모습이고 또한 2월 2일 날도 그 선행권에 나갔는데 뭐 많은 꾸준히 좋아지고 또 더군다나 19조 마필이기 때문에 또 관리를 잘했겠죠. 하지만 전개의 이점은 좋지만 1200 한 번 정도는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안쪽에 4번 파티 위너 직전 경주에 조상범 기수가 제대로 말머리를 못했고 이번에 전개는 뭐 앞선에 3번 8번이 나가는 순간 나머지 마필들은 모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전개지만은 감량 기수 조상범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한 만큼 이번 경주 따라가다 막판 역습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 7번 성산 사이먼이라는 마필이 이 추임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직전에 뭐 왼 앞다리 저름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여기 공교롭게도 뒷심 좋은 마필들이 장구를 좀 보강하고 나온 마필이 바로 6번 러브레터라는 마필입니다. 자, 망사 가면에 제갈까지 교체를 하고 나오고 있고 직전 경주 초반은 늦었지만 모래를 맞으면서 막판 추임력을 끌어냈고 7번 성산 사이먼 역시도 구강 자극판 즉 외측으로 삐지지 못하기 위해서 제갈에다 자극판을 붙이고 나오는데요. 자, 이런 마필들이 마지막에 한 발을 쓴다라면 3번에 붙여서 7번 성산 사이먼이라든지 6번 러브레터 거기에 4번 파티 위너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때려 먹기도 좋고 또 38 저배당 막권보다는 그 틈새를 노려볼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저희 방송에서는 3번을 넣고 자 7번과 4번과 6번까지 이렇게 7번을 넣고 4번, 6번, 7번 요 세 마리 안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3경주 1300m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 사실은 전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2번 트리플 보스와 10번 마하 머제스틱 더 나가서는 9번 강한 질주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는 경주인데요. 자, 그 가운데 레이스 전개는 좀 유리한 10번 마하 머제스틱이 이번 경주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인데 그렇죠. 자, 직전에도 버티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또 주로까지 받쳐준다라면 그렇죠.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 외선에서 이제 힘으로 밀어붙일 송기훈 기수이기 때문에 요 마필이 조금 발을 좀 못 바꾸고 앞다리를 좀 높게 쓰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거리상, 편성상 느린 외선 편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최적 조건이거든요. 선행이 아니더라도 모래만 맞지 않고 외선에서 곱게 탄다면 연투 능력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니까 10번 마하머제스텍은 이게 뭐 가꾸시도 아니고요. 아낄 이유도 없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마필이니까 능력대로 연투 능력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총 11마리가 출전을 했지만 초반에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이 녀석이 마음만 먹으면 10번 마하 머제스틱이 선행 마필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6번 쾌한 드림이라든지 8번 수입이지 요 정도의 마필들이 2선 전개를 펼치겠지만은 자, 10번 마하 머제스틱은 송경 기수 열심히 몰아낸다라면 주로의 덕택으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종반 끝걸음이 좋은 9번 강한 질주도 최근에 2번 다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필 역시도 이번에는 망사 가면을 신청을 하고 나오고 있고 좀 모래에 민감한 반응을 받기 때문에 조금은 결정력이 부족한데 막판 마체는 좀 얇은 마필이지만 종반 끝걸음을 끌어내준다라면
편성에 호기를 맞이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이번 트리플 보스는 직전 경주 늦밟기도 보였고 초반은 늦었고 올라오는 끝걸음은 좋았는데 무작정 거리가 늘었다고 해서 유리한 마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로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또 늦게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거리를 줄여서 한번 희망의 노래라든지 자, 더 나가서는 앞선 전개,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 앞선 전개를 펼칠 6번 쾌한드림 같은 마필들이 전개 이점이 좋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10번 마하머지스틱에 중심에 놓고 9번 강한 질주 쪽으로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안쪽에 3번 희망의 노래라든지 자, 6번 쾌한드림, 뭐 10번, 2번이 깜빡이 막권인데 뭐 이런 마필보다는 3번, 6번 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 1000m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으는 총 10마리 출전한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경마를 예상을 하고 또 현장에서 막권도 구매를 하는데 아이러니한 게 직전에 잘 뛴 날이 승급전에 항상 부러지는 확률이 너무너무 높죠. 자, 그 가운데 4번 이연이라는 마필이 아마도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름이 거창한 6번 평창호랑이 이거 왜 못 뛸까요? 못 뛰고 있나요? 너무 기복이 좀 심하죠. 그리고 예. 또 사실은 직전 경주는 조금 말을 좀 잘못 탔어요. 이게 앞에 갈 이유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힘겨루기 하면서 마필의 컨디션만 믿고 무작정 힘으로 경합을 펼쳤다는 것이 직선 체력 부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1000m 안쪽에 4번 이연이 발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초반 스타트 능력이 발군이거든요. 그럼 6번 평창호리는 4번 이연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작전이거든요. 쫓아갈래야 쫓아갈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외선 곱게 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거리적으로 유리한 마필 6번 평창호랑이 자기 기록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거리적으로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6번 평창호랑이가 그래도 승급전에 승급한 이후에 기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기는 탄탄한 마필이고 4번 이연도 직전에 편안한 선행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선행을 가서 4마신을 벌렸는데 이번에는 6번 평창호랑이도 발이 빠르고 또 외곽에 있는 8번 비카호프도 강등은 됐지만은 또 조성원 기수가 이른 마필 가지고 일단 앞에 붙여보거든요. 그렇다면 초반에 선두권 싸움은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안쪽에 2번 리얼리원이 게이트 이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전개지만은 그래도 자기 걸음 뭐 1분 1초대에 자기 타임을 지니고 있겠고 자, 더 나가서는 배당권 마필은 바로 1번 파워보우라는 마필인데요.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고 직전 승급 전에 후미권에서 전혀 이렇다 할 동작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당연히 앞선이 좀 빠르죠. 빠르고 레이스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뒷심 여력은 출전 마필들 중에서 제일 좋은 1번 파워보스라는 마필. 자, 이번 경주 열심히만 몰아내준다면 2주 만에 나온 만큼 아낄 이유는 없다. 자, 저희 방송에서는 4번을 놓고 6번을 놓고 평창호랑이를 중심에 놓고 4번 이연과 안쪽에 1번 파워보스 거기에 나머지 마필 2번 리얼리원까지 자, 한번 이렇게 분산 배팅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너무 뭐 저배당에 무리하지 마시고 이번 경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야 될 경주다. 왜냐하면 4번 이연도 부러질 수도 있겠지만 6번 평창호랑이도 부러질 수 있는 무작정 선행마가 유리하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방송에서는 6번, 4번 일단 기본 막권에 6번을 놓고 1번, 2번을 배당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강백구가 준비한 금요경마 첫 번째 현장 승부처. 현장에서는 7번 백년대로 8번 플래시미스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한 마리는 승급전 마필이고 한 마리는 레이팅이 35점으로 목까지 차 있는 마필입니다. 당연히 두 마리 마필이 레이스 전개라든지 능력적으로는 조금 앞서 있겠지만은 자, 7번 백년대로 같은 경우도 직전에 외곽에서 막판 추임력을 끌어냈지만은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는 빨갱이 배당보다는 배당 숨어있는 마필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 플래시미스도 직전보다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좀 밀려있고 이번 경주 8번 플래시미스가 잘못하면 선행도 못 갑니다. 왜냐? 4번 창공이라든지 안쪽에 발빠른 1번 슈퍼노바이즈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나간다라면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배당 막권 뒤로 합니다. 배당 마필
한 마리 딱 찍어놨습니다. 직전에 놓고 때렸는데 완전히 말타는 거 보고 제가 너무너무 실망하는데 이번엔 아주 등짝까지 보강하고 나오는 만큼 오경주 배당말을 놓고 철저히 중배당으로 때리는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현장에서는 9번 조은혜가 많은 인기몰이를 하겠고 5번 반지의장미 안쪽에 2번 라이징 어게인까지도 인기를 나눠 가지겠고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직전 경주 거리를 줄여나왔던 6번 최강 오피서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경주입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9번 조은혜가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 즉 포위평 마필이지만 결정력이 부족해서 매번 이창만 들이대고 있는데요. 부담 중량도 줄었고 오히려 2번 라이징 어게인이 승급전에 게이트 2점과 함께 제가 봐서는 이번 경주 2번 라이징 어게인이 선행을 갈 것 같은데 버틸 수 있을까요? 1300? 이게 뭐 앞뒤가 다 있는 말이니까요. 뭐 선행이 아니더라도 강한 대하시 능력으로 앞선을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이번 라이징 어게인 최근 경주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월 6일 날 불량주로에서 좋은 기록, 자 불량주로에서 잘 뛰었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불량주로일 경우에는 더더욱 높은 점수를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가시 기수가 기승하고도 입상과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실바 기승이요. 순풍에 돛을 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낄 이유도 없고 최소한 1초 이상한 기승수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라이징 어게인은 높은 점수를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5번 게이트나 반지의 장미도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이마필은 직전 경주 2번 다 최선을 다하고 쾌속 돌풍한테 2번 다 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9번 조은혜가 상대적으로 2주 만에 나왔지만 외선에서 빨리 감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자 8번 게이트에 있는 쾌속 볼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3, 4코너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외측을 틀어서 약간 주행 불량기를 보였지만 끝걸음 여력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요. 자,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라이징 어게인이 앞장을 나간다라면 바로 2선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마필도 6번 게이트는 최강 오피서입니다. 자, 이 마필 자체는 직전에 14주에 공백을 갖고 나왔고 외곽 게이트에서 유광희 기수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리 잡기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주거리를 1300으로 좀 늘려나왔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뚝심형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의 마지막 끝걸음은 5번 반지의 장미라든지 8번 쾌속볼트와 같이 뛰었지만은 외곽 주행과 함께 마지막 끝걸음 여력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 최강 오피서까지도 한번 공략 대상 마필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승급전이지만 좀 상대는 강해졌고 하지만 레이스 전개가 유리하고 좀 전에 강 팀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불량주로에 유독 잘 뛰는 마필 2번 라이징 어게인을 중심으로 자 9번 조은혜 거기에 6번 최강 오피서와 8번 쾌속 볼트까지 이렇게 분산 배팅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면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고요. 자,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 경주. 아마도 현장에서는 1번 최강 블릿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후차권 나필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될 일이 아닌 강 팀장의 금요경마 메인 승부처. 예, 이번 주는 정말로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 월말 경주이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너무도 정말 지구병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도 부진한 성적에 뭐 성적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너무도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날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7경주는 정말 서력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와신상담 멋진 내용으로 철저히 배당으로 강 팀장답게 역시 강 팀장 살아있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마필로 한번 멋지게 고배당 승부수를 던질 예정이 있습니다. 물론 뭐 주구장창 고배당만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 내용이 있는 고배당이니까요. 요거 믿고 한번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부산 7경주 강하게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 팀장께서 아주 내용 좋은 마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7경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로 갑니다. 경주거리 1600m고요. 국산 3등급의 9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자, 현장에서는 앞선 나가는 2번 당찬질주와 4번 로열아트가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경주인데요. 자, 그래도 안쪽에서 직전에 건조주로 정상적인 주로에서 뭐 39초대
그게 뭐 쉽게 내는 경주는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뭐 경주 기록을 잘 냈는데 직전에 또 1주 만에 나왔던 일본 당찬질주. 예. 저 이번에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예. 전진구 기수. 예. 대가리 놓고 때리죠. 일단은 요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경주 내용 중에 자 이번 불화가 그때 당시 당찬질주에게 오마신차로 3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불화가 멋진 1800m를 2착을 차지했죠. 그렇죠. 그만큼 이번 당찬질주는 자력으로 입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 자 경마가 기록 경마는 아닙니다. 그래도 1600m를 1분 39초 9라는 건요. 굉장히 빠른 기록이거든요. 정말. 근데 컨디션이 직전보다 더 좋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 당찬질주는 아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과연 이제 전진구 기수가 어떤 말머리를 펼칠 것이냐. 이제 등짝이 진경 기수에서 전진구 기수로 이제 변경됐다는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은 분명 마필 컨디션만큼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당찬질주는 제가 봤을 때는 레이스 전개도 유리하고 안쪽 게이트에 2점이고 자 경주거리 1600 부담 중량만 2.5kg가 늘었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4번 로열아트도 직전에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제대로 추임력을 끌어내지를 못했지만 유연명 기수로 등짝을 바꿨고 또 주중에 유연명 기수가 상당히 정성을 들인 만큼 자 4번 로열하트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좀 배당권 마필을 노려본다라면은 이번 경주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중에 8번 거위의 꿈 1번 당찬질주한테는 약간의 거리적인 뭐라 그럴까요 거리차는 좀 있었습니다. 이번엔 등짝을 최시대 기수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직전에 김호수가 원래 이 마필을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김호수가 기승을 안 하고 유광희가 탔었던 마필인데 자, 요 마필은 항상 마지막에 선두권이 혼전일 때 올라올 수 있는 끝걸음을 지니고 있고 5번 부이맨 역시도 공백을 갖고 나왔고 약간의 구전력 여파는 있습니다만도 뭐 충분히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9번 레드형 명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 당찬질주를 놓고 후차권 마필 바로 4번 로열아트가 일단 기본 막권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8번 거위의 꿈이라든지 5번 부이맨은 배당을 안고 있고 뭐 9번 레드형 명운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은 유광희 기수 좀 외곽으로 좀 밀려 있고 전개에 좀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닙니다만도 저희 방송에서는 뭐 2 놓고 다 때려서는 맞출 수는 있겠죠. 하지만 2번을 놓고 4번 마필 일단 기본 막권 거기에 배당을 좀 노리는 5번 부이맨 8번 거위의 꿈까지 이렇게 분산 배팅을 추천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마 마지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9경주 마지막 경주 배당이 터졌죠. 자 선행권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지난주는 1400m였고 이번 주는 1800m인데 현장에서는 1번 신라의 전설 거기에 10번 삼정어 개인이 직전에 손잡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두 마리 마필이 모두 부담 중량은 한 놈은 1번 신라의 전설 4.5kg 10번은 부담 중량 무려 3kg가 늘어났습니다. 자 레이스 전개도 두 마리가 일단은 1번 신라의 전설이 선행을 나가고 마지막에 10번 삼정어 개인이 때려잡으면 1번 11번 1번 10번 한방 막권이면 좋겠죠. 자 경마가 그렇게 쉽게 끝난다면 논밭전지 다 팔아서 여기다 때리겠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분명 틈새를 노려볼 마필도 있고 부담 중량이 무려 4kg와 3kg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핸디캡입니다. 또한 이번 경주는 1번 신라의 전설 같은 경우는 2착 승군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승 아니면 뭐 여기서 2착 3착으로 가겠습니까? 자 1번 10번의 허점을 파고든 마필 직전에 방해를 많이 받았던 마필 이번엔 레이스 전개도 유리한 마필을 배팅권에 중심해놓고 아주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막권 사먹기 좋은 배당으로 9경주 현장에서 멋진 적중을 만들어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강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6월 29일 금요경마 조금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또 쉽게 저희가 방송에서 풀어드린 대로 쉽게 결대로 풀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겠고요. 강팀장의 7경주 메인 승부처 강백호의 5경주 9경주 현장에서 뭐 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요. 최근에 강 팀장님이 한 3주 동안 999를 너무 많이 맞췄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또 이렇게 비가 한참 오다가 날씨도 개날이 있고 그렇게 돼야 되지. 뭐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또 이번 주 경마는 항상 죽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지 뭐 경마가 뭐 경마를 안 해서 못합니까? 금요경마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강 팀장과 강백호는 현장에서 29일 일요일 부산 마지막
마감하는 6월의 마지막 경마 현장에서 멋진 모습으로 경마 팬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